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22대 개원 첫날인 오늘,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명령한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에 따른 법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이러한 상식과 정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통령 가족 및 측근들은 숱한 비리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치외 법권이자 언터처블인 특수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특권의 중심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입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 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의 최혜병 특검법 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 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개원 첫날 첫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 들어서 의사 보시겠습니다. 네, 정성빈입니다. 그 특검법안 내용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항소심에 대해서 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 항소심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했는데 그 대리인들이 재판 수행 중에 재판부에서 요구한 재판 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서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닌가 법무부에서 그런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심에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2심에서 항소심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고를 해서 그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반의 이 패소할 결심 의혹에 대해서 수사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범죄 의혹을 밝히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요청을 할 때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근데 그거는 장관으로서 읽어야 할 부분을 읽은 게 아니냐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피의 사실 공표로 판단하신 건지. 그동안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토록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증거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례였고요. 피의사실 공표에는 수사 감독자가 수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이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수사 감독자로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문제된다고 봤습니다. 네, 아시아경제 오지입니다. 오늘 1호 방문 법안을 의원님 두 분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 해주신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저는 조국혁신당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차규근 의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지금 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YTN 정명이라고 하시고요. 혹시 어쨌든 이게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나중에 뭐 민주당이랑 어떻게 협력하실 계획이신지. 네, 차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이번 한동훈 특검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은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상식에 기초한 법안이고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동감하는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얘기가 시작이 된 건 아닌 거죠?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그 외의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생 법안을 1호로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 조국신당은 이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내세우면서 약간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동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민생 1호 법안도 지금 준비해서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당 대표께서 선거 과정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법안입니다.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자면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특수 계급이냐라고 비판을 해주셨어요. 약간 조국 대표와의 차이점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모든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독재로 흐르는 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닉슨 대통령 사임하라 이렇게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검 계급의 탄생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첫 수사 당시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증거가 부족했던 걸로 아는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수사 동력을 어떻게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고발 사주 의혹은 그것이 총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고 그 당시 언론에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만으로도 그 당시 단체 그 카카오톡 방에서 직전에 전날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검사장이 사진을 60장을 올렸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이라도 그 당시 휴대폰을 모두 압수수색해서 그 증거들을 찾아서 과연 이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것이 없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핵심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중대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에 대해서 확대해서 그 윗선에 대한 수사, 과연 그 고발장은 누가 작성 지시를 한 것인가, 과연 검찰총장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이 작성되었다고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그럼 누가 지시를 했고 그것은
과연 누가 공모를 한 것인가를 수사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성준이 아까 민생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네. 해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 1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신장식 의원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곧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조채원인데요. 한동훈 특검법이 지금 현재 국민적 공감대가 큰 법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민생이랑 동떨어진 법안이라는 지적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지층이 아닌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하거나 동의를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지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면 64.1%의 국민이 지지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법안이 아니라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가 됐는지,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그것이 민생과 직결된다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패한 공직자 밑에서는 어떤 민생도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저희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국 혁신당에 보내주셨던 690만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이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으로 네,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네요. 예, 예. 네. 아까 그 10시 20분 기자회견 때요. 네.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말씀하시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 법안이랑 비슷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법안에 동의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고 했던 법안이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검찰청 폐지도 검찰청 폐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의 아니고 공소청으로 만들고 검찰청을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 안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서 곧 그 법안에 대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이견 검사가 예, 저희가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023년 12월 26일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것입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을 대신해서 검찰 독재 정권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카르텔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3년 2월 원래회의에서 천망회회 소위 불실이라고 말하면서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라는 고사성을 인용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범위 관련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언론사들에 대한 수사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게 그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